안녕하세요. K아트 성형외과 원장,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남복입니다. 오늘은 이마에 필러, 지방이식 또는 보형물들을 넣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또 그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눈썹의 거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눈썹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서 꺼벙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좌우 높이가 맞지 않는다. 또 눈썹의 기울기가 바깥쪽이 너무 올라가서 사납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느는 경우는 단순하게 거상을 하였는데 이마에 볼륨이 살지 않아서 또는 눈썹뼈, 아이홀뼈 등의 절삭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연히 눈썹뼈 돌출이라든지 아이홀뼈 돌출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반드시 거상을 할 때는 볼륨 수술도 함께 하고 눈썹뼈 돌출이라든지 아이홀뼈 돌출이라든지 눈썹의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교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마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필러나 지방이식, 흡수되거나 울퉁불퉁한 요철을 많이 남기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마의 보형물은 구축, 혈종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외에 근본적으로 뼈에 침식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마 볼륨을 위한 여러 가지 수술, 시술 이런 것들을 하고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지방이식, 필러 이런 걸 녹이고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만든 다음에 이를 안전한 볼륨 이마 수술로 다시 볼륨을 살리는 그러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많은 보형물은 제거하고 그리고는 침식의 이 생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를 다시 볼륨 이마 수술로서 볼륨을 채우고 또 돌출된 뼈, 즉 눈썹뼈와 아이홀뼈를 깎는 그러한 수술을 병행해서 이마를 예쁘고 매끄럽게 그렇게 진행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재수술은 가능하고 또 개수술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술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마 보형물을 넣고선 시간이 지나면서 이마에 피나 물이 차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게 보통은 보형물을 넣고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한 7년 정도 경과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그렇게 물이나 피가 차는 이유는 일종의 지연성 거부 반응입니다. 외상을 입어서 생기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은 보형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서 거부 반응으로 인해서 그러한 물이나 피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가 침식되는 이유는 피막이 형성되면서 그 피막이 자꾸 두꺼워지면서 뼈를 깎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두께만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물론 침식은 계속 뼈를 눌러서 두개골 전층을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형물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형물에 의해서 뼈가 크게 침식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진의 위쪽을 보면은 두개골보다 약간 뿌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실리콘 보형물인데요. 그 위쪽 끝을 보게 되면은 실리콘이 두개골을 파고 들어가서 두개골의 거의 전층을 침식해 버렸습니다. 불과 두개골의 약 1~2mm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1~2mm만 더 파고 들어가면
바로 뇌까지 뚫릴 뻔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좌우로 길게 이렇게 패인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혹여 이마 앞부분에 타격을 입는다면 약해진 부분으로 인해서 뼈가 뒤로 쉽게 물려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침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보형물, 그리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긴 피막이 원인입니다. 이마 보형물의 모양이 부자연스럽다, 즉 너무 과도하게 두껍다, 또는 가장자리가 보인다, 또는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모형에 불만이 있어서 그것만을 고치고자 이렇게 원하시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형물은 그 자체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셨다면 보형물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도 뼈의 침식이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볼륨 이마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즉 눈썹 부에 살을 고랑으로 올려서 메우고요. 가장자리인 눈썹부는 따라서 낮추고, 또 눈썹뼈, 아이홀뼈를 깎아서 낮추게 된다면 다시 그 볼륨을 살리고 또 이마를 매끄럽고 동그랗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형물 제거 이후에 제거로 인해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미운 이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볼륨 수술과 뼈 수술을 통해서 다시 극복하고 때로는 더 예쁘게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을 보면 중앙부에 볼륨이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양쪽 측두부가 꺼져 있고, 특히 전두동, 즉 눈썹뼈가 크게 돌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가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볼륨은 있지만은 그 볼륨이 중앙부에 몰려 있고 양쪽 측두부에 가라앉아서 울퉁불퉁한 그런 요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실리콘을 제거하고 난 모습을 보면 윗이마, 중간이마가 모두 함께 꺼져서 뒤로 후퇴해 있고, 또 눈썹뼈가 전체적으로 많이 돌출돼서 아주 심한 요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도 하지만은 보형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뼈에 침식이 일어나서 뼈의 윗이마와 또 측두부, 또 전체적으로 이마가 많이 꺼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눈썹부의 돌출, 즉 눈썹뼈, 또 전두동 부분은 절삭을 하고 내절골을 해서 깎아 낮추고 뒤로 밀어 넣어서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와 이마 윗부분에 대해서는 눈썹부에서 살을 옮겨 채우는 볼륨 수술을 시행해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 번째 사진, 즉 수술 후의 사진이고, 이마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또 중앙부에는 볼륨이 잘 살아있으면서 눈썹 윗부분의 돌출은 들어가서 아주 매끄럽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면 크게 꺼진 모습, 또 그로부터 더 심해진 모습,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제거하고 나서 다시 우리 뼈 수술과 볼륨 수술로 예쁘게 만든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재수술과 또는 이마의 보형물, 지방이식, 필러 등을 시행한 경우의 재수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좀 더 궁금한 점, 상세하게 알고 싶은 점,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KARTPS362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KART 성형외과 원장,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남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